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조사하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계획 세운 대로 조사를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활동 자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했었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채워나가 보면서 보고서 만들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서 교과서 52쪽부터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도윤이네 반 친구들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사랑 모듬은 몽골의 게르를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자, 몽골 유목민들은 게르라고 불리는 집에 산다. 이러한 주거 형태가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봤답니다. 지형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유목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게르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론을 정리를 해줬네요. 자, 지형은 고도가 높은 고원이고, 초원, 산, 사막, 산림 이런 것들이 동서남북으로 분포하더라. 기후는 강수량이 적게 오고 계절별로 기온차가 크다. 그다음 여름이 짧고 겨울이 깁니다. 요 바로 특징이 냉대 지역의 특징이었었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북쪽, 겨울이 길고 그 더 추운 지역이었었죠. 사계절은 있긴 하지만. 자, 몽골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한답니다. 겨울은 길고 비가 적게 내려서 농사 짓기가 어렵고 가축이 먹는 짧은 풀이 초원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데리고 유목 생활, 이동 생활을 한다는 거네요. 자, 게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백문여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겠죠. 유목민들은 여름 집터로 이동해 게르를 세우는 중입니다. 게르는 유목 생활에 맞게 운반이 간편하고 조립과 해체도 복잡하지 않죠. 둥근 뼈대에 양털로 된 두 겹의 펠트를 덮은 다음 끈을 이용해 단단히 묶으면 됩니다. 10월 초까지 사게 될 여름집이 1시간여 만에 완성됐습니다. 초원의 게르에서는 말린 솥등을 연료로 사용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음식을 한다. 금방 타버리는 단점은 있지만 연기가 없이 깨끗하고 화력도 좋다. 자, 여기 영상 보시면은 유목민들은 여기 지금 이 게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빗살무늬로 돼 있죠. 이게 마치 요렇게 생긴 옷걸이 집에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늘렸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도록 얘가 요렇게 돼 있다가 여기 쭉 요렇게 가위처럼 왔다 갔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쭉 모으면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둘레로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뼈대만 나무 만들고 쭉 펼쳐가지고 둥글게 만들고 거기를 끈으로 묶어서 펠트를 엎는다고 하고요. 이 펠트를 엎을 때 가족은 뭐 서너 명, 너다섯 명, 많아봤자 대여섯 명일 텐데 이거 할 때는 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나가던 옆집 유목민들이 와서 게르 짓고 있으면은 몇 달 동안 이제 이웃이 되겠구나 하고 와서 다 같이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업, 집의 일이다. 그러면 첫째한테 주로 물려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대로 첫째가 크면은 집을 내보낸대요. 나가서 너는 딴 거 하고 살아. 그래서 보통 막내를 아빠가 끝까지 데리고 살다가 막내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물려주는 그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얘네 난로를 지피는데 지금 여기 넣는 게 소똥입니다. 얘네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을 뗄 때 불 뗄 만한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초원에 있는 풀들은 그 소들이랑 양들을 먹이려고 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걔네들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운 겨울날 다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풀을 씹고 그 똥을 싸면은 그 똥을 그냥 햇볕에 그대로 말려뒀다가 이제 수분이 다 없어지고 나면 약간 딱딱한 돌처럼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없어지고 나면 냄새도 좀 덜하고 이러니까 그때 들고 들어와서 이제 넣어서 불태운다고 하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똥을 손으로 막 만지고 한다는 거네요.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똥이라고 해서 막 되게 더러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소들이 이제 풀만 먹고 나온 데다가 이게 이제 밖에서 마르면서 숙성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진흙 덩어리 같이 생겨 있대요. 그래서 뭐 냄새도 안 나고 위생상으로 문제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풀을 소화시킨 거다 보니까 말린 풀처럼 화력이 좋아가지고 불떼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 몽골은 가본 적이 없는데 몽골에서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몽골은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하늘이 참 맑아가지고 별이 아주 잘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크면은 별 보러 이제 여행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막은 여름에 강한 햇빛을 반사하고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난로가 있는데 아까 봤던 가축의 배설물로 한다 되어 있네요. 자, 게르는 몽골의 지형과 기후에 따라 어떤 생활? 네,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다라는 결론을 내렸네요.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집을 짓고 집의 모양은 지형과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얘네들도 지금 지은 집이 뼈대 빼고는 위에 덮는 거는 키우는 양의 털을 모은 펠트였었고 때는 연료 자체도 양들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소들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살아갔던 거죠. 지형과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 이누이트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누이트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북극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을 이누이트라고 합니다. 알래스카 지역부터 북미 지역 북쪽에 주로 걸쳐서 생활을 하고요. 이제 그린란드,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땅에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륙으로 너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안쪽은 너무 춥고 그래서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해안가에 주로 기거한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누이트족은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그린란드, 시베리아 등 북극 지방에 살고 있으며 술로, 바다표범 등을 사냥하며 생활한다. 이들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동물의 가죽과 털로 옷을 만든다. 동물의 가죽과 털로 만든 옷은 추위와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북극에 사는 동물들은 이 추위를 견디는 아이들이죠. 그 동물들의 가죽을 그대로 사람이 입으면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고 합니다. 술록 등의 동물 가죽과 털로 만든 모자가 달린 긴 소매의 외투와 바지를 입는다. 여기서는 반팔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팔을 입어버리는 순간 그 한겨울 같은 경우는 동상에 바로 걸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얼굴 빼고는 모두 다 가죽으로 가리는 옷을 입게 되네요. 동물 가죽과 털로 만든 장갑을 끼고 여러 겹의 신발을 신는다. 자, 여러 겹의 신발이라고 나오는데 가죽 자체가 이제 방수가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눈길 걸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잠깐이면 괜찮지만은 꽤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눈이 신발 안으로 들어와서 젖어버리죠. 그 상태로 밖에 오래 있게 되면은 발이 엄청 시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신발로 이 수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술록이 힘줄로 꿰매어 옷을 튼튼하게 만든다. 동물의 힘줄, 그러니까 질긴 부위를 먹지 않고 그냥 질긴 상태로 말려가지고 실처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북극 쪽은 그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그 섬유, 그러니까 옷을 만들 실 같은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동물의 힘줄을 이용해서 옷을 꿰는다고 하네요. 자, 옷의 재료와 모양도 사람들의 사는 곳의 자연 환경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배려모듬의 이누이트족 전통 복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신문 보시죠. 희망모듬에서 만든 거요. 자, 멕시코는 마야 제국 등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 되겠네요.
자, 마야 제국 사람들은 신들이 옥수수 가루를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을 정도로 옥수수를 중요하게 여겼고, 요즘에도 멕시코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둥글 납작하게 또르띠아에 부어서 이 구운 거를 또르띠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그 또띠아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고기, 채소 등의 재료를 넣어서 타코를 만들어 먹는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추, 채소에다 싸먹는 반면에 얘네들은 또띠아라고 하는 이제 옥수수로 만든 전 같은 데다가 싸먹게 되는 거죠. 이제 타코, 케사디아, 부리또, 엔칠라다, 파이타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그 또띠아를 이용해서 만드는 멕시코 요리고요. 타코는 이 또띠아를 조금 바삭하게 우리나라 약간 썬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자요. 그런 느낌으로 바삭하게 해서 그 안에다 소스를 가득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물렁해지면 같이 먹는 거고요. 케사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부드러운 재질로 된 또띠아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구워서 먹게 되는 겁니다. 안에 재료를 넣고요. 요거는 이제 사워 크림이라 그래서 이제 양파, 뭐 마늘 이런 걸로 만든 크림입니다. 브리또도 많이 요즘에는 우리도 많이 먹죠. 이거를 마치 쌈처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먹는 게 브리또고요. 여기다가 이제 김밥처럼 말아서 이제 소스를 맵게 해서 먹는 게 엔칠라다. 그리고 이거 화이타는 속 재료들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이제 직접 우리가 쌈 먹듯이 한 개 한 개 재료 덜어서 쌈 먹듯이 이 또띠아에다가 하나하나 얹어서 먹는 요리가 화이타입니다. 자, 세계에서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번에 스치듯 한번 힌두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 힌두교 사람들은 소가 성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쪽에서는 이제 소가 모든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를 귀중히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소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동물이야. 얘는 신의 환생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성스럽게 생각을 해서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믿는 사람들한테 소고기집 가서 고기 먹자 이러면은 이제 싸움이 날 일이죠. 자, 이슬람교 사람들은 반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돼지가 되게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네는 풀도 먹고, 뭐 곤충 같은 것도 집어먹고, 뭐 사람이 똥 싸면 그 똥도 먹고, 뭐 사람이 먹는 뭐 생선 같은 거 그냥 고기 그 살만 발라서 주면 그것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으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돼지고기로 먹으면은 성스러운 내 몸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해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먹질 않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더라도 뭐 소고기나 닭고기 다른 고기를 먹더라도 그 이슬람 방식으로 이제 잡은 고기가 아니면은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술 같은 건 당연히 안 먹고요. 그래서 이 지역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가려야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요리가 따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요리를 이제 할랄 푸드, 할랄 요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라마단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죠.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 오늘부터 금식성월, 즉 라마단이 한 달간 시작되었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역법상 9번째 달로 무슬림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뿐 아니라 물을 마시거나 껌을 씹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금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악과 춤과 같은 유흥도 금지됩니다. 이 기간은 거짓말이나 남에 대한 험담, 저주와 같은 말도 삼가야 합니다. 몸과 정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최대한 자제하고 불우이웃을 돌아보면서 신의 뜻을 되새기는 성스러운 기간입니다. 라마단 금식은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5가지 종교적 의무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도시에선 라마단 기간엔 평소 허용되던 호텔 내 술 판매도 잠시 중단됩니다. 일부 식당에선 어두운 커튼으로 가린 채 점심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행사는 이슬람에서 성스럽게 생각하는 달을 한 달 동안 지정을 해서 이 기간 동안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신이 보는 앞에서 나는 절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이 보는 앞에서는 음식도 먹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면서 성스럽게 보내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요 기간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랑 이제 이슬람 국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랑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그 나라 실력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낮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기간 동안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나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도록 사람들이 기념하게 되는 거죠.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은 자연환경 외에도 풍습, 종교 등 인문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보고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A4 용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A4 용지가 따로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따로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 계획서 뒤쪽 부분 여기다가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A4 용지 없으면은 연습장 아니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다가 정리를 해 보셔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서 뒷면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조사한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 비슷한 거는 서로 묻고 다른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종이에 여러분들이 배치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보고서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은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좀 간단한 그림 같은 걸 넣어서 꾸며주시면 더 좋겠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김치 가지고 선생님이 보고서를 만든다면은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가운데 주제를 크게 적고 김치 그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그리고 김치를 먹는 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김치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 배치를 하고 김치의 종류나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설명을 넣어줄 수 있겠죠. 김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김치는 이 매운 김치가 아니었답니다. 선생님도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는 백김치를 먹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고추를 들고 와서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그 고추가 매콤하게 너무 맛있으니까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고추를 넣은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매운 김치가 된 거는 실제로는 한 400~500년, 400년 정도 된 풍습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들 선생님처럼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처럼 정리하거나 여러분들 생각대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대신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도록 가운데에다가 주제 혹은 주제를 좀 크게 적고 나머지 내용들을 예쁘게 배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등교날 들고 오시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발표해보고 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 여러분들은 보고서 만들기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